네, 안녕하십니까. 중국문화해설사회 정은화입니다. 오늘은 책방골목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윽한 책향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책방골목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전쟁 이전에서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을 맞이하고서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남긴 서적을 난전에서 판다든가, 미 군정기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잡지류나 아니면 만화들을 이 난전에서 좀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국 전쟁 때 1.4 후퇴 이후 물밀듯이 내려온 피난민 중에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피난민 손정민 부부가 이 책방골목 입구에 난전에서 건 잡지를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골목길은 지금 새로 지어진 골목이라든지 길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골목인데요. 이 골목길에 예전 한국 전쟁 때 학생들이 정말 물밀듯이 여기 등하교를 했었던 골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구에 예전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남기고 간 근대 시설인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근대화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여기에 밀집해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중구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됐었고, 그 중에 내려왔던 학교가 보수동 산자락 주변에 노천학교나 아니면은 천막학교를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등하교하기 위한 학생들이 이 골목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오래된 책이나 아니면 교과서 등을 파는 서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게 되어서 지금 현재 책방골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책방골목의 전성기라고 하면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60년대와 70년대 이 시기에서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서 새 책을 마련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책방골목에서 헌책을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권해서 교육을 이어나가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헌 교과서와 헌 참고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교과 과정이 변하는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교과서와 참고서를 사서 구매하는 게 용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책방골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90년대부터 나라 살림이 정말 나아지게 됩니다. 각자 개인의 경제 사정이 펴지게 되면서 이 헌책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골목에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점차 약간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타개해보고자 여기 책방골목 점주님들끼리 모여서 책방골목 문화축제를 여시게 되는 거죠. 해마다 가을에 이 축제가 열리니까 축제가 열릴 때 오셔가지고 요 책방골목의 문화랑 그 다음에 열리는 콘서트를 관람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고, 오셔서 이 골목이 변해가는 것도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선물하는 책을 한 권 정도는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전국 유일의 책 문화관인 책방골목 문화관에 지금 2층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층에 보시면은 관광 안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과 3층에는 보수동에 관련된 역사와 그리고 책방골목에 지난 역사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위로 4층부터는 다목적실 그리고 북카페가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사랑방, 옥상에는 옥상 정원이 펼쳐져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 2층에 보시면은 보수동의 역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동의 지명의 유래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아주 물 맑고 수량이 풍부했던 보수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보수천이란 이름은 1896년도 근대 개항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바뀌어진 이름인데요. 예전에는 법수촌으로 불렸습니다. 법수천과 보수천은 그 뜻이 같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수천이 우리나라의 상수도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보수천이 상수도의 기원이 되는 이유는 1896년 근대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 일본인들이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물 부족을 여기 보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1880년도에 이 보수천의 대나무관을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상수도를 해결을 했는데요. 이게 비록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시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상수도에 표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그 다음에 수량이 풍부했던 이 보수천은 1987년도에 복개가 되어 가지고 도로로 이용되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곳이 되겠죠. 예전에 흑교 사거리에 검정다리란 다리가 있었는데 그 검정다리를 뜻하는 흑교로라는 그 이름으로서 보수천을 지금 어느 정도 상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중부교회가 있고요. 오른쪽 뒤에 보시면은 양서협동조합 표지석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양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표지석에 보시다시피 이 두 곳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 부산 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중부교회는 고 최성목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서슬퍼렇던 독재시대 부조리함에 대하여 커다랗게 목소리를 내고 많은 활동을 하였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서울의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용람이자 그 다음에 안식처가 되었다면 이 중부교회가 부산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양서협동조합은 그 중부교회에서 활동하시던 김형기 씨가 1978년도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인재 양성과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처음에는 가입비 2,000원과 그리고 조합금 1,000원만 내면은 이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방 골목 앞에 보시면은 그 협동서점도 열어서 매월 모임도 가지면서 그 독서 토론도 하였었고 모임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러한 이 모임을 지속하던 이 협동조합이 1979년도에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마항쟁의 배후로 이 양서협동조합을 지목하게 됨으로써 1979년도 11월에 해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부교회와 양서협동조합에서 보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저력과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에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책방골목도 여러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책방골목 입구 쪽에 보면은 책방골목 사진관이 있습니다. 이 책방골목 사진관은 흑백 사진을 위주로 다루는데요.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젊은 날을 간직하게 해드리는 사진관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고 방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책방 골목이 사람이 많이 붐비고 그 다음에 책이 쌓여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조밀하게 쌓여있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글방 점주님이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각 책을 분류대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우리 글방에서는 인문학 강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서 굉장히 핫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여기 우리 글방에서 편안하게 책도 한번 고르시고 그리고 강좌도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 대우 서점이 있었던 자리를 허물고 새로 지어진 이 건물은 갤러리 터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 터로 이용되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작년에 이 책방골목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조여고 학생들이 관련한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와보 시집이라고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시도 이루어졌었고요. 계속 이어져서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니 여기 방문하셔서 책방 골목의 문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치한 여기에는 다른 골목에 비해서 조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이날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멋들어진 공방도 있고요. 그리고 제 뒤에는 독립서점으로서 이 작가와 독자들의 연결을 굉장히 자주 주선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불출주야 노력하고 있는 낭독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직하고픈 멋진 글귀를 배우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 연구소가 위치한 곳이 이 골목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책방 골목을 둘러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책을 고르신 이후에 여기 와서 문화적인 체험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분위기 참 좋죠. 여기는 책방 골목에 숨겨진 보석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 어린이 도서관은 2014년도에 개관한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마련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제 옆으로 계단이 하나 둘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 계단 주변으로 책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앉아서 책을 편안하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3층에 올라가면은 강의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모임도 할 수 있으니 여기 도서관에 문의를 하시면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다시피 책방 골목도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지금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부산편을 한번 보셨나요? 거기에 이 책방 골목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방 골목이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기에도 손색 없을 만큼 문화 명소라는 것이겠죠. 이 문화 명소가 오래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여기 책방 골목에 와서 자기 마음에 아니면 자기 가슴에 남는 하나의 글귀를 찾기 위하여 한번 발걸음을 해보시고 문화적인 향기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은화였습니다.